안녕하십니까, 농보라입니다. 농보라의 가르침, 돈 모으는 법. 이번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드리지만 우리는 돈 모으는 법 중에서 투자통장,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드리죠. 돈 모으는 방법은 단순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고 매년 적게는 6개월 단위로 루틴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한번 받을 때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눈먼 세금이 많은데 이런 것들만 걷어내도 상당히 효율적인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세.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거기서도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해서 떼갑니다. 사업소득세. 내가 치킨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사업소득세를 떼가고, 내가 부동산을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양도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양도소득세 떼가고, 어디 학원 강사로 있는데 기타 소득세 떼가고, 소득세를 엄청 많이 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열받았던 거는 이자 소득세라는 거였습니다. 예적금 이자 한두 푼 모아가지고 이자 받는 거에도 세금을 떼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네가 예금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구나, 너 이 정도 세금을 떼가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자를 받을 때부터 먼저 15.4%를 떼고 줍니다. 은행에서 미리 떼고 줘요. 만약에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아가지고 이자를 100만원 받았어요. 근데 세금이 15만 4천 원이에요. 정말 크죠. 이자 소득세는 안 내거나 덜 내거나 해야 되는데 안 낼 수는 없고 좀 덜 내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한문으로 하면은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한도는 보통 5천만 원까지,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거나 기초수급자거나. 근데 내가 비과세 저축해가지고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겠다고 65세까지 기다리거나 장애인이 스스로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1.5금융권 상호금융에서는 한도 3천만 원에 한해서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고요. 15.4% 떼던 세금을 1.4%만 떼게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는 1.5금융권 상호금융에만 있고, 가입 방법은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 찾아가시면은 가르쳐줍니다. 출자금이라고 해서 1,000원 내는 경우도 있고 한 1만 원 정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다들 손님에 맞게 다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1년 3%로 예금했다. 1년 후 세금을 떼기 전 이자가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을 3%로 예금하면 90만 원을 이자를 줍니다. 1년 후 이자 소득세가 15.4%면 13만 8,600원입니다. 내가 3천만 원 예금 3%로 했을 때 90만 원 탄다고 했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76만 1,400원이에요. 76만 1,400원도 큰 돈이지만 13만 8,600원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거를 3천만 원을 상호금융 비과세 예금 1년 3%짜리로 똑같이 하면 세전이자는 똑같이 90만 원인데 1년 후에 12,600원만 떼서 이게 1.4%예요. 세후 이자는 88만 7,400원, 거의 9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을 주죠. 사람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내가 저축을 한 보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또 해보면 상호금융 비과세 3천만 원은 무조건 다 채워야 됩니다. 그 뒤로는 은행을 가든 저축은행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0.1% 금리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옆에 동네까지 가고 심지어는 지방까지 가가지고 0.1%짜리 금리를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5.4% 다 떼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예적금을 하세요. 세액공제 상품, 비과세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나중에 가입을 하시거나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예금을 관리하겠다. 그럼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서 세금을 하나도 안 떼지 않느냐. 가급적 본인 명의로 예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은행의 실적을 채우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금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인터넷 뱅킹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갑자기 막히면 또 부모님이 은행에 찾아가셔야 되고 0.1% 금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죠. 물론 이자 소득세를 안 받기 위한 노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이렇게 또 아끼려고 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한 개의 예금 계좌로 일부는 3천만 원 비과세, 2천만 원은 과세로. 그래서 나는 예금 통장이 많아지는 건 싫습니다. 한 개의 계좌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입출금 통장을 막 30개, 40개씩 만들면은 그건 또 관리가 불편하지만 이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저축성 계좌가 많아지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금 무시 못합니다. 15%, 1% 많이 차이 나죠. 상호금융권의 3천만 원 비과세는 꼭 채우고 다른 예금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러스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